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가 3세가 되면서 눈에 띄게 말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와 대화도 되고 너무 좋았는데요. 언제부턴가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아이가 왜? 그건 왜 그런데? 라고 자꾸 되묻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도 지치고 마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토를 달듯이 왜?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이제는 엄마도 잘 몰라 라고 대충 넘기는데요. 아이가 왜? 라고 할 때 부모가 어떻게 잘 반응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제가 듣는 말이에요. 가장 저희 아이에게 많이 들은 말이 왜? 이건 왜 그래? 이건 뭐야? 처음에 와, 말 잘한다. 그래, 우리 아이가 드디어 나랑 대화를 하는구나 좋아했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끔은 못 들은 척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만 좀 해. 좀 엄마도 몰라. 라고 대충 넘기기도 했던 저의 모습이 여기에도 담겨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3세 아이들은 인지 발달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언어 능력도 상당히 발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이 엄청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봤을 때는 사실 당연한 것도 아니면 이게 질문이 될 수 있나 하는 것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본인이 좀 지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완벽한 대답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질문을 했다는 거, 호기심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아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네. 간단히 아이 언어 발달, 인지 발달에 맞춰서 간단히 설명해 주면 되고요. 이제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런 생각 아빠는 못 해봤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아빠도 잘은 모르겠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건 첫 번째는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방법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그 과정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할 때가 많아 걱정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이의 감정을 잘 달래줘야 하는데 헤아려주지 못해서 그런 건가 고민이 됩니다. 3살 아이의 감정은 어떤 식으로 자라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나요? 그리고 부모는 그런 아이의 감정 표현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3세 아이들의 감정 표현이 2세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2세는 뭐 좋다 싫다 정도 있다면 뭐 서럽다 짜증난다 아니면 뭐 그립다 외롭다 이런 감정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감정이라는 건 이제 1세 미만에도 기본적인 감정, 뭐 슬픔, 놀람, 화남, 기쁨 이런 거는 표현을 하죠. 물론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울음으로, 표정이나 예. 울음, 몸짓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3세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표현이 훨씬 다양해지고 감정 표현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죄책감, 부끄러움, 맞아요. 수치감, 실망, 뭐 자부심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죠. 다만 그 표현이 아직은 아주 이제 복잡하거나 세련되진 않아서 나 이거 싫어, 화났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세는 아직은 감정 조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한 3세 시기부터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세 미만에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정을 인식해주고 말로 표현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엄마가 이제 돌보니까 좀 속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우야, 아빠가 동생과 놀아준 게 좀 속상했어. 이렇게 해주는 건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라는 거를 알려주기도 하는 거고요. 또 그 감정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공감의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는 감정이 처음부터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좀 더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또 그 감정을 배워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해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행동으로 짜증이나 뭔가 불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이드 해주는 거죠. 아, 네가 감정이 이런 거지 않을까? 아, 네가 이래서 이런 걸 느낀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좋은 감정 조절 교육법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3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가 뭐든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 하려고 해요. 아이를 좀 도와주면 화를 내고 반대로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대로 짜증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혼자 해내려고 하는 아이가 기특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아이로 클까 봐 걱정도 됩니다. 이런 내가 할래 시기가 3세 발달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모가 어느 정도 도와주고 어느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 힘들어 하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가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 또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러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할래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자율성의 표현이죠. 특히 1살, 2살 아이들은 그런 내 스스로 하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거부도 하죠. 네. 왜냐하면 이때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자율성과 의존성, 이 교대로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스스로 했을 때 어떤 뿌듯함과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근데 너무 도움을 억지로 주시려고는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는 네. 도움을 주려고 해도 대부분 거부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친구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다시 한번 도움을 주는 것을 제안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네가 언제라도 필요하면 엄마 아빠가 여기 있을 거고 도와줄 의향이 있어 라는 식으로 열린 결말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양말도 혼자 신으려고 하고 옷도 혼자 입고 단추도 혼자 잠그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 이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냥 혼자 하게 내버려 뒀거든요. 점점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니까 스스로 잘하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부모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여유를 갖고 이게 완벽하기보다 잘하기보단 아이가 스스로 얼마나 즐겁게 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리고 조금 내가 봤을 때 완벽치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조금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먼저 할래라고 하잖아요. 네. 이럴 때도 뭐 아이의 자율성이나 어떤 주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하는 건지 저도 고민이 되는 게 다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고 네. 내가 거기서 얻는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또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있고 내가 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따라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허용을 해주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안 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부모가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이게 우선시 돼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을 두고 이건 허용할 수 있는 것, 안 되는 것을 자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교육은 아닌 거죠.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켜반을 주지만 부모의 네. 권위는 또 유지해야 되고 그럼요. 룰은 있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룰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못 따라하죠, 아이들이.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의 아이들은 참 발달이 눈에 보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키가 크고 자라나고 이런 발달이 아니라 인지적으로나 어떤 행동적인 측면이나 쑥쑥 자라는 게 보이는 시기라서 부모로서도 돌이켜보면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참 기다려줘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나 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유아 클래스 2 오늘은 최치현 선생님과 함께 3세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 총정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3살 아이는 세상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탐험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탐험가들의 호기심이 꺾이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잘 도와줄 수 있는 현명한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